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동료 약사와 함께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약사 양지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잔잔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사람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면이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저는 공부에 매진하느라 남들보다 조금 늦은 36살의 남편 최경태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사람이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로의 조건이나 성격,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1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보다 일찍 가정을 꾸린 남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데 훨씬 일찍 결혼해 벌써 애가 셋이었죠. 시동생은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현재 배달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가게 일을 돕거나 새 아이를 육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동생 부부, 특히 동서에게는 냉랭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게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남편을 통해 왜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그토록 냉랭한지 그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원래 체육교육과에 다니며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동갑내기 동서랑 사귀다가 동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동서는 근처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2사람 다 학생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가 생긴 거였죠. 임신을 했다 보니 급하게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데 시부모님은 둘째 아들 내외를 거두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대요. 시동생이 임용에 합격하면 분가할 집까지 마련해 주겠으니 그 전까진 같이 살자는 거였죠. 당장은 둘째 아들네 부부가 경제력이 없으니 같이 살자고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댁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매일 울며 시동생한테 분가하자고 졸랐다고 한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저희 시부모님 2분 다 각자 사회생활 하시느라 바쁘시고 시집살이 시키고 하실 분들도 아니세요. 물론 시집살이가 있든 없든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어린 동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참고 견뎠어야 했는데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시동생을 들볶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이 시부모님께 분가하고 싶으니 집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대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황당하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집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갈 테니 집을 해달라고 하다뇨. 약속하고도 다르고요. 시부모님은 임용 합격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는 건데 그 정도 약속도 안 지킬 거면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고 시동생과 동서는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시동생네는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도 갈등이 생긴 탓에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거의 끊은 채로요. 시동생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해야 했대요.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임용시험에 계속 낙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년 만에 꿈을 포기했다고 했고 그 사이 동서는 연이어 아이를 가져 셋째까지 낳았다고 했어요. 셋째까지 낳은 다음 시부모님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 뒤로 흐지부지 풀고 지내기는 한다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서와 둘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동서는 둘째 아들 앞길을 막은 원흉처럼 보였을 테고요.
솔직히 남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동서의 상황도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들 상황이 그러면 조금만 참고 시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게 현명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았을 테고 또 시동생도 어쩌면 임용에 합격해서 학교 선생님이 됐을지도 모르고요. 처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땐 동서에 대해서 좀 맹랑하고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겪어보니 동서는 제 생각과 달리 착하고 순한 사람이더라고요. 가끔 맹한 구석이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잘 웃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제가 따로 좀 미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이 저만 노골적으로 예뻐하셨거든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민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동서를 따로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좋은 영양제나 아이들 건강식품을 떨어지지 않게 꼬박꼬박 챙겨주거나 동서에게 이것저것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동서는 그때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밖에 없어요. 저 진짜 복 받은 듯. 아주버니 결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동서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잦은 야근 때문이었습니다. 업무가 바쁜 건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쩔 때는 며칠 동안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신혼인데 얼굴도 보기 힘든 날이 많다 보니 섭섭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그날도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피곤해 보이는 남편이 생각나 간식거리라도 사서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회사 앞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남편 회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공교롭게 남편의 차가 제 앞을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석에 남편 옆에는 제가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제가 분명히 보았던 거죠. 그걸 본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 회사야? 지금 보고서 마감하느라 정신없네.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새벽이나 돼야 집에 갈 것 같아. 뻔뻔하게 긴장 하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회사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만 더듬어 보니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언뜻 봐도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요. 한 5살은 어려 보이는 외모였죠. 회사 후배인가 싶다가도 남편이 저에게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 보면 절대 회사 사람은 아닐 터였습니다. 그날 정말 남편은 새벽에서야 들어왔어요. 저는 잠 한숨 못 잤지만 그래도 그냥 자는 척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식구 옆에서 드러누워 잠드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심경이 복잡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 약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깨어서 물어볼 걸 그랬나? 따질까 하다가 말았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동료는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내 생각엔 지금 따져봤자 발뺌하면 그만일 것 같아. 잘못 본 거라고 우기면 어쩔래? 그리고 한번 들키면 나중엔 더 조심할 테고. 그럼 어떡해? 내가 이런 얘기 결혼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증거가 정말 중요하대. 일단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증거부터 모아.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나중에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주도권을 잡는다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이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남편이 딴짓을 한다는 증거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샤워할 때조차 폰을 화장실로 들고 들어가서 폰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행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약국에 들렀어요. 그렇게 같이 점심을 먹던 중 제 어두운 표정을 본 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저는 고민 끝에 동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서라면 제 편에 서서 저를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실은 아무래도 경태 씨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이요? 동서는 너무 놀라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고 내가 우연히 보긴 했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 야근한다고. 말도 안 돼. 아주버님이 어떻게 세상 남자 다 그런 짓 해도 아주버님은 절대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아휴, 그건 모르는 거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그럼 형님 어쩌실 건데요? 일단 내가 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증거도 잡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 미행이라도 해야 되나 싶고. 제 말을 듣던 동서가 무언가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가? 네, 아주버님이 야근한다고 하거나 출장 간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뒤를 밟아봐요. 아무래도 형님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준다뇨.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가게 일까지 돕느라 바쁘다는데 어떻게 그런 부탁까지 하나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를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긴장도 덜 되고 증거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이 늦는다고 하는 날에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동서차에 올라타 남편의 뒤를 쫓거나 잠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뒤를 쫓아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식이 있다고 하면 정말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갔고 야근이라고 하면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동서는 제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아무래도 형님이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버님 정말 성실하신 분 같던데요. 이제 그만 의심하고 아주버님 믿어주세요. 반복되는 허탕에 저 역시 그날 제가 헛것을 본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위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그만두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차에 함께 점심을 먹고 내리던 동서가 실수로 조수석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습니다. 저도 동서를 내려다주고 바로 출발했기에 조금 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폰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동서를 내려다준 쪽으로 차를 돌려갔죠. 그리고 도착해서 시동을 끄는데 때마침 동서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뜨는 거예요. 늘 고마워. 카톡을 보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서한테 고맙다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둘이서 개인톡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지도 몰랐는데 게다가 늘 고맙다니? 왜인지 모를 싸한 느낌에 저는 홀린 듯 동서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맙다는 카톡 바로 직전에 동서가 보낸 메시지는 이거더라고요. 아주버니, 이제 안심하세요. 더 이상 미행 없을 거예요. 제가 형님께 잘 말했어요. 라고요.
그걸 보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화 내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아주버니, 오늘 회식이라고 하셨죠? 지금 형님이랑 가고 있어요. 알았어. 적당히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갈게. 재수 씨 아니었으면 들킬 뻔했네. 또 며칠 전에도 이런 카톡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니, 오늘 형님이 호출하셨어요. 야근이라고 했다던데 혹시 혜미 만나러 가세요? 혜미 만나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네, 늦게까지 그냥 야근하는 척 하시는 게 나을 듯요. 혜미는 다음에 만나세요. 낮에 만나시던가요. 네, 동서는 저를 돕겠다며 앞장서서 남편의 뒤를 밟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남편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흘리는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남편은 아주 든든하고도 완벽하게 저를 속이면서 그 혜미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스파이 짓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만나는 그 혜미라는 여자가 애초에 바로 동서가 소개해준 동서의 지인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동서의 대학 동창이었고 현재 치과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동서가 의도적으로 그 혜미라는 여자랑 자리를 만들면서 남편과 연결시켜주려 부단히 노력했더라고요. 잠시 후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깨달은 동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차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어붙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서, 이게 다 뭐야?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이네? 제가 눈물을 삼키며 따져 묻자 동서는 처음에는 박박 우기더라고요. 형님, 오해예요. 사실 아주버님이 미행하는 걸 눈치채셨고 하도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구질구질한 변명이었습니다. 작작 좀 해. 애초에 혜미라는 이 여자 동서가 소개시켜준 거더만. 나 다 봤어.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바람필 여자를 소개해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보라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자 동서의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형님, 남의 휴대폰을 왜 마음대로 뒤져보세요? 뭐? 이거 엄연한 범죄인 거 몰라요? 제가 만만해요? 폰을 놓고 갔으면 그냥 가져다 줄 것이지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지냐고요. 평소에 나 무시하고 잘난 척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동서를 무시하고 잘난 척했다고? 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 무시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만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 즐겼죠? 나 동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겼죠? 라며 따지는데 진짜 미친 인간 같더라고요.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내 남편한테 네 친구 소개해줬니? 바람피라고? 내 가정 망치려고? 지금 네 폰 본 게 중요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고? 제 말에 동서는 저를 노려보더니 제 폰에 들린 핸드폰을 거칠게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다 있나요? 그날 밤 남편은 동서에게 다 들었는지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왜인지는 알겠지? 동서한테 전화 왔을 거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은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쳤나 봐.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나도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옆에서 부축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어. 정말 잘못했어.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속였으면서 그 책임을 동서의 꼬임 탓으로 돌리다니 얼마나 비겁한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동서가 판을 깔아줬든 말든 좋다코나 신나서 바람핀 건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한 인간이었나 싶은 겁니다. 동서가 등 떠밀면 죽을 거야?
둘 다 진짜 미쳤네. 이렇게 지능적으로 나 속이면서까지 바람을 피고 싶디? 그럼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랑 살아. 여보, 저는 남편의 비겁한 애언을 뒤로하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죠.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와달라고 했죠. 저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다 보여줬죠. 동서의 폰을 발견했을 때 제 폰으로 다 찍어뒀거든요. 시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동서가 둘째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못마땅해 하셨는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당장 남편과 동서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왔어요. 어머님은 남편 등짝을 때리셨죠. 네가 미쳤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야 바람이.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소개해줬다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정말 수빈이가 형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일 때문에 연락하면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여자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고 받으라느니 그 후에 계속 연락이 왔는데 처음엔 나도 거절했지.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나도 내가 왜 그랬나 싶고. 저는 팔짱 끼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아니 수빈이가 도대체 왜? 지 아주버님한테 여자를 왜 소개해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도 미치겠어요. 이게 뭔 소린지. 네 와이프 왜 이렇게 안 와? 부른 지가 언젠데.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동서도 왔습니다.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달려나가 따졌습니다. 너 이게 다 사실이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경태한테 네 친구를 소개해줬다니. 도대체 왜 그랬니? 그런데 동서가 눈빛이 돌변하더니 따지는 겁니다. 바람은 아주버님이 폈는데 왜 저한테 난리세요? 뭐야? 어머님은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야, 너 우리 집이랑 원수졌니? 여자를 소개해주다니 미친 거야? 우리 경수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 집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제가 만만하세요? 어디서 손찌검을 하냐고요? 그럼 네가 잘했어?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을 일도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가 최경수 때리면 좋으시겠어요? 야, 너 미쳤어? 그 말 안 해? 어떻게 형한테 여자를 소개해주고 너 도대체 뭔 생각이야? 니네 형이 좋다고 바람핀 거야. 나한테만 그러지 마. 아주버니,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주버님이 바람 펴놓고 왜 가만히 있으세요? 라면서 악을 쓰며 뻔뻔히 나오는데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세상에, 진짜 미쳤나 보다. 얘가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봐.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애도 셋이나 낳아줬잖아요. 애 셋 낳은 게 뭐? 아주버님 바람피라고 여자 소개해준 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니? 아주버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람 안 폈으면 될 일이죠. 바람은 아주버님이 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 말에 시동생이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있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름 끼쳐서 너랑 못 살겠다. 그만 살자. 우린 이혼이야. 뭐? 동서는 그제야 놀라면서 시동생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혼해? 바람핀 건 아주버님인데 우리가 왜? 네가 의도적으로 소개해줬다며. 왜 그런지 말해. 왜 그랬냐고.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혼이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어요. 시부모님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있겠어서 가방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쫓아왔지만 뿌리치고 그냥 갔어요. 저는 그 후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 들어갔죠.
동서는 나중에 진술서에서 제가 약사라고 유세 떨며 동서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라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동서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동서는 저에 대해 상상 초월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베푼 모든 선의도 다 안이 꼽게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고 바람을 피게끔 유도하면서 제가 불행해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근사근한 척 순진한 척 굴었지만 사실은 저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으로 제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제 가정은 파탄이 났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동서 역시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했고요. 오랜 소송 끝에 저는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하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네 역시 동서가 이혼 못한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을 했는데 동서는 양육권을 주장하며 눈물로 매달리고 호소했죠.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데다 유책 사유가 동서 쪽이 더 컸기에 결국 아이들은 시동생이 키우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일로 동서는 처절하게 바닥을 기며 울었다고 하더군요. 이혼당하고 아이까지 못 키우게 된 동서. 남의 행복을 시기에 독을 뿌렸던 동서는 결국 그 독이 자신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게 된 시동생은 떡볶이 가게가 잘 돼서 확장하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죄책감 때문인지 손주들을 정성껏 돌보며 동서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다고 하고요. 저는 그 한바탕의 소란 끝에 다시 약국으로 돌아와 본연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서에게 베풀었던 진심들이 동서에게는 칼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제가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동서의 자격지심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불행으로 채우려 하고 선의조차도 꼬아서 들었던 그녀의 뒤틀린 마음이 문제였을 테니까요. 자신이 꼰 인생의 밧줄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동서, 그리고 우유부단함과 탐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전 남편. 저는 이제 그들을 깨끗이 잊고 저만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나가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